안녕하십니까.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. 오늘은 동화약품과 TNL 두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장이 비교적 견조한데도 불구하고 동화약품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. TNL 주가는 오히려 최근 이제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, TNL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그 유튜브 제 구독자분들께서 방송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들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그 두 종목에 대한 그 상승 논리 그리고 전력과 전망 좀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동화약품이 되겠는데요. 동화약품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. 차트 보니까 좌하단 쪽 보시면 이제 1976년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주가 흐름이 되겠고, 지금 이제 제가 좌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캡처 잡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캡처를 잡았는데 1897년에 이제 그 동화약방으로 이제 창업이 된 것 같습니다. 그 활명수 1897년서부터 이제 그 활명수가 이제 출발했는데, 지금도 이제 사실 동화약품 전체 매출에서 가장 이제 비중이 높은 제품이라고 받을 것 같아요. 가스 활명수, 그 다음에 이제 그 판콜도 굉장히 오래됐죠. 제가 어린 시절에도 판콜이 있었던 것 같은데, 그리고 또 이제 후시딘, 최근에 이제 이치가 이제 굉장히 이제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, 여하튼간에 기업은 이제 그 126년이 됐다고 하죠. 126년이 됐는데 제품 라인업에는 큰 어떤 동요가 없어요. 지금 동화약품이 이제 그 PBR이라고 하죠. 주당 순자산 비율. PBR이 0.7배입니다. 0.7배는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청산 가치를 1.0으로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제 그 청산 가치 대비해서 오히려 30% 정도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이제 저퍼 혹은 이제 저 PBR 주식이라는 것은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 좋게 보는데,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는 거죠. 우리 그 경제학자 중에서 이제 케인즈라는 경제학자 대부분 아실 겁니다. 존 메이나드 케인즈인데, 그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주식 투자도 이제 잘했다고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, 그 대표적으로 유명한 얘기가 있죠. 주식 투자는 이제 미인 선발 대회 같다. 미인 선발 대회. 근데 이제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가치 대비는 저평가는 돼 있지만 시장에서 그만큼 인기가 없던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데,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베트남 약국 체인 업체죠. 중성 파마를 인수하고, 또 이제 그 3D 척추 임플란트 회사 메디세이를 인수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경영하고 있는데, 두 회사 모두 이제 그 매출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, 그다음에 그 이익도 적자 나는 기업이 아니에요. 그렇다면 주가도 중손파마라든가 혹은 메디세이라는 성장성으로 주가가 이제 재평가를 받고, 거기에다 또 프리미엄까지도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는 월봉 차트가 아니라 연봉 차트인데, 연봉 차트. 2020년 12월 달에 주가가 이제 그 34,000원대까지 역사 최고점이 34,000원인데, 물론 이 당시에는 사실 그 바이오 제약이 굉장히 셌어요.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제 그 버블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는데, 여하튼간에 그 당시보다 지금 매출이라든가 뭐 영업이 사상 최고, 올해도 이제 그 사상 최고치가 예상이 되고 있고, 거기에 또 이제 중성파마라든가 이제 메디세이는 이제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지금 현재가는 대략 한 1,200원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.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시점에서 뭐 3만 원을 얘기하게 되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, 2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제가 이제 그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는데,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 인디안 기우제라는 말, 사실 인디안 기우제라는 말은 특히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좀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데, 사실 나쁜 말이 아니에요. 투자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른다는 건데, 우리가 사실 그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동화약품 뭐 2만 원 혹은 그 이상 갈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 가치를 지닌 기업이기 때문에, 그게 이제 사실 뭐 운이 좋게 되면 뭐 1, 2개월 만에 오른 경우도 있고, 아니면 뭐 6개월 만에 혹은 1년 혹은 그 이상 걸려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,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2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다.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배당이 대략 한 2% 가까이 주거든요. 작년에 1.9% 줬고, 올해 실적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 그러니까 배당까지도 감안한다면 뭐 충분히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몇몇 안 되는 그 중성주다,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하여튼 그 저도 그렇고 저희 회사 차원에서도 그렇고, 중성주에서는 나름대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고였던 거 탑픽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
뭐 조정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가는 뭐 그런데도 주가가 못 오르는 경우 있어요. 또 저희 또 사각 범위의 사각을 벗어나서 우리가 모르는 또 이제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그 안 좋은 재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영역 내라면은 최고의 종목이다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것도 지난주인가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. 뭐 간략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의 내수 위주에서 내수 중에서도 사실 그 일반 의약품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요. 일반 의약품은 사실 전문 의약품 대비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죠. 그게 이제 주가 저평가 요인 중에 하나죠. 내수 위주에서 드디어 이제 글로벌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. 두 가지 정도 중선 파마와 이제 메디세이가 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, 자 얼마 전에 8월 달이었죠. 391억의 이제 그 중선 파마 지분을 이제 51%를 인수했습니다. 해외 첫 M&A 사례라고 하는데, 자, 일단 베트남 남부 140여 개 약국 체인 운영업체고 2022년 작년이 되겠죠. 매출액이 740억입니다. 이익도 꾸준히 나고 있는 회사요. 전문의약품, 일반의약품, 건강기능식품, 화장품, 의료기기 지금 이제 그 동화약품 제품 라인업하고 많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죠. 자, 그리고 이제 그 천여 명의 약사를 보유하고 있고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. 2019년서부터 2022년 그 4년 동안에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42%입니다. 이 어마어마한 성장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여러분 베트남이 지금 인구 수가 이제 그 1억 명 올해로 1억 명을 돌파한다는 그런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, 베트남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고령화가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죠. 그런데 베트남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왕성하게 경제에 참여하고 있어요. 왕성하게 돈을 벌고 왕성하게 이제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이제 국가 중에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나 일단 그 최소한 이제 내년 이후 정도 놓고 본다면 중손 파마가 어떤 그 동화약품의 어떤 그 성장성을 끌어가고 있는 핵심 어떤 그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. 자,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2026년까지 뭐 남부 지역에 주로 이제 140여 개라니까 뭐 북부까지 포함이 되겠죠. 2026년까지 매장 수 460개를 확장할 예정이다. 그런 내용이 있고, 자 메디세이는 2020년 196억의 이제 그 지분을 인수했고요. 정형외과의 의료기기 3D 척추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북미 남부 지역의 법인 총 29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이제 56%가 수출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동화약품 내수 위주의 동화약품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메디세이도 굉장히 높은 이제 고성장세와 함께 이익이 나오고 있어요. 이익이 안 나도 사실 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텐데 적자 기업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작년에 매출이 246억, 영업이익이 37억을 기록했다 합니다. 그러니까 196억에 인수를 했다니까 뭐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이제 투자금은 바로 또 회수가 가능하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저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. 역사적 최고점은 34,000원이고 제가 이제 주봉상 2021년 10월 달 기준으로 21,500원까지 갔었네요. 그때서부터 현재까지가 되겠는데 주봉을 보더라도 사실 그 절대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굳이 파동론으로 적용한다면 상승 충격 1파동은 나왔죠. 1파동은 나왔고 1파동하고 지금 2파동 조정 과정에서 상승 충격 3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차트 바로 아래가 이제 외국인입니다. 외국인 누적 순매수고 맨 아래가 이제 기관 누적 순매수인데 지금 1파동을 보게 되면 1파동은 철저하게 기관이 이끌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기관이 이끌어가고 외국인은 좀 팔았죠. 초기에 조금 샀다가 지금 순매도로 전환됐고,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파동 고점 이후서부터 조정받는 가운데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3파동은 외국인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. 자, 그리고 이제 맨 아래 기관 보시면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어요. 최근에 주가가 이제 그 등락을 좀 빠지고 이런 이유가 이제 기관이 많이 팔아서인데 기관도 최근에는 다시 또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동화약품 일단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뭐 거의 뭐 절대 바닥권 수준이고 수급도 상당히 양호해지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보고서가 별로 없습니다. 그나마 이제 그 5월 달에 나왔던 이제 보고서 중에 하나가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 4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5월 달에 보고서 나왔고 8월 달인가 이제 그 신문 기사에도 올해 예상 이제 영업이익 한 4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작년에 이제 그 사상 최고였죠. 300억에 이어서 올해 그 400억이라면
주가는 뭐 2만 원이 아니라 또 성장성까지 감안한다면 3만 원 혹은 그 이상도 제가 보기엔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동아약품 여러분께서 너무 이제 조급해 생각하지 마시고요.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그 주식을 사면은 바로 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금 물린다. 내가 많이 오를 때까지 말 그대로 인디안 기후제식으로 많이 오를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. 그 기간이 이제 재수가 좋으면 이제 뭐 한 1, 2개월 만에 2만 원 혹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6개월 혹은 1년, 뭐 1년 이상을 본다면 조금 이제 중소형주기 때문에 좀 이거 현실감이 좀 없죠. 여하튼간에 1년 내에 내 재산이 지금 이제 1억이 2억이 되고 1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된다라는 어떤 그 뭐 소신을 갖고 투자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계속해서 TNL이 되겠습니다. TNL은 이제 SK증권 그나마 이제 최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. 보고서 제목이 또 한 번의 레벨업을 맞이할 시간. 그나마 이제 TNL은 그래도 보고서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실적이 이제 올해 역시 사상 최고치고 그리고 펀더멘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간략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분기 연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54%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50% 증가했어요. 2분기 때. 그래서 2분기 때 뭐 잠시 후에 차트를 보도록 했지만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어요. 한 5만 6천 원까지 나오면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하락 시패가 전개가 됐다고 봅니다. 뭐 창사 일의 최대 실적이라고 하고요. C&D의 그 히어로 코스메틱스죠. 히어로 인수 효과가 본격화 되면서 북미한 수출 고성장 2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. C&D라는 것은 이제 그 미국의 거대 유통업체입니다. 그리고 히어로 코스메틱스는 이게 TNL과 아주 핵심 관계에 있는 회사예요. 그런데 지금 미국 거대 이제 유통업체 C&D가 히어로 코스메틱스를 인수하다 보니까 그 효과로 이제 북미양 매출이 큰 게 증가할 것이다.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. 자,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북미 채널 확장과 더불어서 7월서부터 유럽연합 5개국 그러니까 뭐 독일, 프랑스, 이태리, 영국 뭐가 하나 뭐 있나 스페인이 들어가겠네요. 5개국 중심 신규 지역 공략이 이제 본격화된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최근 주름 개선 패치 시장으로 최근에 사실 그 뷰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. 근데 아직 TNL은 그런 게 이슈화는 안 된 것 같아요. 주름 개선 패치 시장으로 신규 진출, 여드름 시장보다 더 큰 성장 기회라고 판단된다.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뭐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2024년 내년도 예상 퍼가 9.1배로 하반기 이후 이어질 이제 실적 고성장 감안 시 과도한 저평가다. 자, 영업이익 보시면 2020년서부터 100억, 그 다음에 2021년도 220억, 2022년도 240억, 올해 예상 영업을 4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이어진다면 주가는 이제 우리가 뭐 크게 손해볼 정도는 아니다. 1차적으로. 역사 최고점이 이제 6만 1,000원대인데 저는 이제 그 가격대도 돌파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목표 가격을 보면 대략 8만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번 조정,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장중 저점 정도가 최바닥이라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시장만 크게 매혹이 안 된다면 뭐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일봉 차트를 좀 길게 봤습니다. 2022년 11월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는데 사실 3만 원 초반서부터 많이 올랐어요. 5만 9천 원까지 거의 뭐 이제 더블 가까이 올랐고 5월 달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저는 이게 이제 매집이라든가 혹은 이제 거대한 어떤 그 우호적인 손바뀜으로 해석을 하자면서 제가 또 거품 물고 좀 그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다시 복귀를 해보니까 그때 이제 그 상담은 과열신하고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5만 9천 원 고점을 찍고 처음에 이제 크게 빠졌죠. 뭐 4만 한 4, 5천 원대까지 4만 5천 원 정도까지 크게 빠졌다가 다시 이제 5만 6천 원대까지 올랐는데 이게 뭐냐면 2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A파 하락 A파 반등 B파입니다. 상승 충격파가 아니에요. 충격파가 아니라 반등 파동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너진 거죠. 지금 5만 한 6천 원서부터 현재까지 빠졌는데 자, 하락 C파의 마지막이 사실 목요일 날 장중 저점 정도 42,500원이었나요? 장중 저점이라고 저 개인 생각이 아니라 저희 또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가 크게 왜곡만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뭐 충분히 뭐 가능성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. 자, 여하튼간에 저희가 종목을 하나 추천해서 오르면 참 그거만큼 커다란 보람이 없는데 반대로 주가가 빠지게 되면 많이 괴롭습니다. 막 쥐구멍이라도
찾고 싶을 정도로 많이 괴롭고 또 하락한 종목을 방송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해요. 제가 요즘에 그 댓글 파는 열어놨는데 보지는 않거든요. 이게 나름의 어떤 그 트라우마인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. 자,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 저희한테 저희에게 영업은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. 저희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